코보컵 우승팀 IBK 기업은행 시즌 전 전문가들이 뽑은 우승 후보 1순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1승 2패입니다. 이상한 기류도 흐르고 있습니다. 개막전 GS칼텍스에 1대3 패배한 이후 페퍼저축은행을 3대1로 꺾으며 반등하는 듯 했지만 세 번째 경기 한국도로공사에 1대3으로 또다시 패배했습니다. 최강 전력이라 평가받는 팀인데 도대체 왜 자꾸 지는 걸까요? 오늘은 IBK 기업은행의 패배 원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IBK의 가장 큰 문제는 삼각편대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빅토리아, 킨켈라, 육서영. 이 세 선수가 만들어야 할 공격 삼각편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빅토리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도로공사전에서 33득점. 양 팀을 통틀어 최다 득점입니다. 개인 능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3득점을 올렸지만 범실 9개로 팀에 큰 부담을 줬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팀 전체의 언밸런스 때문입니다. 다른 공격 옵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 빅토리아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다급함이 생깁니다. 그 다급함이 힘 조절 실패로 이어지고 범실이 잦아지는 악순환입니다. 김호철 감독도 경기 후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세터와 호흡이 안 맞는 장면도 있었는데 빅토리아가 나쁜 볼도 처리해냈으면 좋겠다. 자꾸 욕심을 가지고 힘으로만 때리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도로공사 모마는 어려운 볼도 차분하게 처리하며 25득점을 올렸습니다. 빅토리아는 기회가 오면 힘으로 해결하려 하고 그게 범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킨켈라는 어떨까요? 시즌 전 큰 기대를 모았던 선수입니다. 빅토리아와 함께 트윈타워를 이룰 것으로 기대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개막전 GS칼텍스전에서 부진했습니다. 육서영의 리시브 불안과 함께 킨켈라의 부진이 패배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도로공사전에서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아직 적응 중이라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팬들이 원하는 것은 윈나우입니다. 당장 팀을 살려줄 즉각적인 활약. IBK는 지금 당장 우승을 노리는 팀입니다. 적응 시간을 천천히 줄 여유가 없습니다. 팬들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상대팀 도로공사 타나차의 경우 키는 작지만 살림꾼 스타일로 곳곳을 살리며 팀에 즉각적으로 기여합니다. 팬들은 이런 풍부한 실전 경험을 갖춘 선수들을 보며 킨켈라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한편 육서영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육서영의 공격력은 최상입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아웃사이드 히터. 이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큰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팀들이 이미 IBK를 무너뜨리는 공식을 찾았습니다. 육서영을 타겟으로 한 까다로운 서브 폭격입니다. 육서영에게 서브를 집중적으로 보내고 리시브를 흔들어 공격 기회를 원천 차단하는 전략입니다. 개막전 GS칼텍스가 이 전략을 썼고 오늘 도로공사도 똑같이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두 경기 모두 IBK가 졌습니다. 육서영의 리시브가 흔들리면 팀 전체에 영향을 줬습니다. 공격 기회가 줄어들고 빅토리아의 부담이 커지고 결국 패배로 이어집니다. 육서영이 이 서브 폭격을 이겨내지 못하면 IBK는 계속 질 수밖에 없습니다. 삼각편대뿐만 아니라 조합의 불안정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IBK는 육서영, 킨켈라, 황민경을 리시브 상황, 공격 상황에 따라 계속해서 교체하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조합이 견고하지 않아서 안정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반면 오늘 승리한 도로공사의 상황을 보면 모마, 타나차, 강소휘 삼각편대가 1세트부터 4세트까지 흔들리지 않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차이가 결국 승패를 갈랐습니다. 팀 내 리더의 역할 수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황민경은 팀의 리더이자 베테랑입니다. 최근 킨켈라의 수비 보강과 휴식을 위해
교차 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황민경의 높이가 낮기 때문에 블로킹이 취약하고 공격 효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팀의 사기를 북돋워야 할 리더에게 부담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명의 리더, 이소영의 부재입니다. 무려 연봉 7억 원의 FA 선수입니다. GS에서 정점을 찍었고 정관장을 거쳐 IBK로 왔습니다. IBK는 윈나우가 필요했습니다. 지금 당장 우승 전력의 보탬이 되는 선수로 야심차게 이소영 영입에 직진했습니다. 하지만 이소영은 명단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김호철 감독이 경기 전 밝혔습니다. 어제 연습하다가 어깨를 삐끗했다. 상황은 지켜봐야 하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이소영은 분명 출중한 능력의 선수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IBK가 필요한 시기에 컨디션이 안 좋다는 것입니다. 세터 문제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하경이 주전 세터로 기용되고 있지만 시즌 초반 안정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 김호철 감독의 고민이 깊습니다. 또한 킨켈라와 육서영과의 호흡도 언급됩니다. 세터가 공격수들과 호흡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1위를 달리고 있는 현대건설의 김다인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김다인은 안정적인 볼 배급과 노련한 경기 운영으로 현대건설을 개막 2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외국인 선수 카리의 파괴력이 실바나 모마보다 떨어짐에도 김다인이 팀을 살리고 있습니다. 김하경의 분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IBK의 문제는 명확합니다. 첫째, 삼각편대가 무너졌습니다. 빅토리아는 다급함에 범실 9개, 킨켈라는 적응 중, 육서영은 서브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둘째, 킨켈라, 황민경, 육서영 조합이 불안정합니다. 유기적인 교체 시너지와 안정감이 필요합니다. 셋째, 팀 내 리더의 위축과 부재입니다. 리더 황민경의 부담감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7억 FA가 일정한 컨디션을 보이지 못합니다. 넷째, 김하경을 비롯한 세터진의 분발이 필요합니다.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요? 교체 조합의 안정감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킨켈라의 적응을 앞당겨야 합니다. 육서영은 서브 폭격을 이겨내야 합니다. 팀 리더 황민경과 이소영의 분발로 공격 옵션을 늘려야 합니다. 세터진과 공격수의 호흡을 더욱 정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승 후보라는 부담감을 내려놓고 도전자의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코보컵 우승팀 IBK 기업은행. 시즌 초반 잠시 흔들리고 있지만 이제 겨우 3게임을 치르고 IBK가 위기라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전력을 갖춘 만큼 곧 반등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여러분은 시즌 초 고전 중인 IBK의 향후 상황을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꼭 랭픽스와 함께 해주세요.